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이건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근로자의 날로 이 월요일 하루를 좀 쉬고 왔는데. 꿀맛 같아요. 일단 화요일, 이게 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한 주 증시, 그래도 스타트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이 좀 상승 분위기를 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이번 주는 또 금요일날 또 쉬어요. 또 쉽니다. 네, 어린이날. 그래서 3일 동안 또 이런 나머지 이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만 들리는 건데 제작진이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담당 PD가 애가 둘인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쉽지 않을 텐데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시장의 뭐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 요새 종목별로 정말 천차만별 움직임 가져가는 거 알고 그렇죠. 계시죠? 네. 자, 그러니까 1시부터 2시까지 이 시간 통해서 재미난 랭킹도 맞춰보시고 종목 진단도 꼼꼼하게 종목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종목 신청하시는 방법 유튜브로도 가능하시고 전화로는 더욱더 좋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저희와 많이 또 소통을 해주시고 네. 또 랭킹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 중심으로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00% 다는 안 돼요. 테러는 약간 마련해놔야죠. 네, 왜냐면 종목별로 뭐 그날날 겹치는 종목도 있고 한참 종목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안배는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열심히 제작진에게 푸시를 넣고 있다는 점, 이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그렇죠. 제가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공평하지 않은 방송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잠깐만요. 오인회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린이날 강풍이 온대요. 집콕해야 한다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이거는 악재입니다. 악재요? 왜냐면 왜죠? 나가서 조금 아이의 그런 관심을 좀 돌려야 되는데 집에서 계속 그래요? 저만 볼 거 아닙니까? 이렇군요. 역시 이게 기혼자와 나가야 이혼자의 돼요. 차이군요. 저는 오히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집에 있으면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자, 오인혜님, 그래서 어린이날 강풍 온다는 소식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최악입니다, 최악. 네, 알겠습니다. 네. 서닥 갤러차님, 누구는 좋으시겠네요. 강풍 와도 날아갈 염려가 없으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직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는 점, 오늘도 이렇게 느껴갑니다. 괜찮아요. 배우기 싫어도 배울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때가 되면 다 배울 겁니다. 알겠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저만 불행할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인회님께서 네. 어린이날 강풍 소식과 함께 종목 진단도 올려주셨죠? PNT입니다. 좋습니다. 2차전지 장비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54,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오인회님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든지 오셔서 종목 진단을 팍팍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중학생은 어린인가요? 말 안 들으면 다 어린입니다. 그렇죠. 어린이 기준을 초딩, 중딩, 고딩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중학생은 뭐 어린이로 넣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린 아이가 낫죠. 왜냐하면 중학생까지 가면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선물을 큰 걸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도 또 다른 악재다. 요즘 애들 눈이 또 엄청 높아가지고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참나.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 잠깐만, 이거는 이거 비속어라서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무시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온다니까요. 쉽지 않죠. 예. 자, 초보 투자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혜거 창호혜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보 투자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아자님 종목 진단을 보내주셨어요.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설탕가격이 또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자주 언급도 했는데 3,65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네요. 야, 오늘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뭔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역시 트렌디함을 잃지 않으셨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오늘의 랭킹 주제를 살짝 공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랭킹 의미가 참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지나고 왔으니까요. 그렇지. 요런 순위를 찾아봤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띠딩. 근로자의 날 D-364. 진짜 나쁘게 써놨다. 야, 이거 정말 끔찍하게 와닿죠? 하루 지났는데 이제.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자, 왜 이런 키워드가 준비가 됐을까요? 그쵸?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요겁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참고로 2021년 OECD 연간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이거 한국이 있네요, 저기. 자, 잠깐만. 지금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이거 다 중남미 국가들 위주로 다 있는데 최소한 선진국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민국 왜 들어간 거죠? 슬픕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국가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 한 가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하나를 투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5위부터 하나하나씩 저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정희님은 대한민국 1등이요. 야, 한정희님이 정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약간 별게 없는데 뭔가 맺혀 분노가 있어요, 느껴져요. 뭔가. 그리고 조정화님께서는 또 이 사이에서 종목 하나 낑겨주십니다. 제2로.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좋은 날님도 왠지 대한민국이 1위 같다라고 눈물 왠지 한 방울. 슬프죠. 예, 왠지 슬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투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종목 진단을 하나 갔다 오는 동안에 여러분 5위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5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전반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역시 저희가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자, 오인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자, PN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매수 가격 볼까요? 54,000원이고요. 10% 비중. 오늘 4%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56,100원까지 갔으니까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쵸. 자, PNT 과연 앞으로는 또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뭐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너무나 많이 날아갔는데 네. 장비, PNT가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더 솟구칠 여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PNT는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전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른 수익률을 보이질 않고 소재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인 모습이었죠. 뭐 하지만 이 PNT의 경우도 저 소재 쪽만큼은 아니지만요. 올해 뭐 3월 중순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나왔습니다. 자, 이 PNT는 전극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SK온이 블루오벌 SK라는 포드하고 합작사, 요거를 일단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뭐 장비 수주를 좀 받는데 이게 PNT가 뭐 거기에 좀 선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 전기차 한 100만 대분 정도 되는 뭐 그런 공장을 지금 배터리를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길게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뭐 실적 부분들도 2차 전지 섹터들이 다들 좋은 모습인데 이 PNT 같은 경우도 뭐 거기에 좀 맞춰서 상당히 좀 크게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4월 중순 이후부터 좀 조정에 들어갔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것들 움직이는 걸 보면 좀 아침에 상당히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IR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단기간에 좀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PNT도 마찬가지로 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실적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뭐 좀 이렇게 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자, 뭐 54,000원대 정도시면 단기적인 움직임들, 요런 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죠.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이때는 뭐 700만 주 이상 터졌고 여기서도 5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죠. 지금 현재 오늘 거래량이 29만 주 정도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을 갖고 이걸 좀 강하게 탄력 있게 뚫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 PNT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다른 종목들처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쉬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오늘 4%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요거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물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고가 정도가 한 5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뭐 58,000원 정도 근처까지 올라온다라면 그때는 조금 뭐 조정 가능성들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일단 조금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58,000원 근처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평선이 지금 현재 55,8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56,000원이니까 얼마 안 되는 차인데요. 이 가격은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55,800원이라는 가격을 아래로 마감이 된다라면 동시효과 때쯤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그때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 가능성들 뭐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고요. 위쪽으로도 뭐 58,000원 정도면 일단 한번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접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PNT 살펴드렸습니다. 58,000원 정도 가격 생각해 두시고 네. PNT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저기에 남미 국가들 사이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다라는, 보기 싫어지네요. 이게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네.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굉장히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또 제조업들이 많은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부하자님께서 5위를 콜롬비아로 꼽아주셨습니다. 콜롬비아. 네, 졸파고TV님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러브쓰기님, 우리 쓰기님께서 며칠 좀 쉬었다고 이행님, 창호행님 올만인데 느껴집니다 하셨는데, 그렇군요. 저희도 그렇게 느껴져요. 보고 쓰기님 되게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와주셨고, 오인혜님 사랑합니다. 여기 미스터 진단인가요? 자, 그리고 차 마시는 여인님, 하나 마이크론 종목 진단도 올라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진단 여러분 계속 보내주시고 랭킹도 많이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인혜님, 오늘 종목 진단 많이 참고되셨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초반에 좀 많이 종목을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중심으로 지금 두 번째 종목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유튜브에 강병옥님께서 이제는 다 알겠어요. 이제 누가 올리는지 이제.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 시간대 누구가 오시는지 다 알겠습니다. 클리노믹스 올려주셨는데요. 손실 중입니다. 1,200원에 사셨어요. 10%인데 차트 보시면 또 높아요. 네. 네, 높습니다. 4월 한 12일 날 사셨습니까? 그때 장중에 한 11,000원까지도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부터 내려와요, 이 종목이. 그래가지고 최근에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7% 올라서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내려와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또 자세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러시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클리노믹스 높을 때 사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예,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쫓아가면 항상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클리노믹스는 암 진단 키트나 뭐 그 모니터링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액체 생검, 뭐 체외 진단기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요거 외에도 뭐 진단에서 이제 치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아마 조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그 전에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하고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 지금 뭐 틈새 시장으로 조금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중에 유동성이 좀 많은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목요일 새벽이죠. 5월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뭐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0.25%는 인상을 하는 거고 여기서 금리 인상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나 성장주 섹터들 요런 쪽에서 조금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지는 않고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조금 한 번 더 그냥 살짝 열어놓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저 위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이 22평선 자체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이렇게 살아있지만요. 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금리 관련해 갖고 시중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별 특별한 게 없었어요. 별 특별한 게 없었고 뭐 매출 부분들도 재작년보다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올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일단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바닥을 뭐 작년 10월 달에 5,300원대를 한번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점을 조금씩 높이는 뭐 이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도 고점을 좀 높였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하고 난 다음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요. 뭐 꼭 그렇습니다. 보면 뭐 10만 원, 20만 원, 10,000원, 2만 원 이런 마디 가격대 이런 가격대들은 한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밀려서 뭐 그 마디 가격보다 한 10% 정도 아래 정도 그 정도 찍는 게 통상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이 클리노믹스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뭐 좀 밀린 상태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10,000원 이상 정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그쯤이면 또 매물 부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셨다가 뭐 본전 가격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한다라면 그때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호님께서 말씀해 주신 클리노믹스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판단하셔가지고 종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슬슬 이제, 5위 한번 공개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그마님, 유행님, 어제 먹었는데 또 먹기엔 제가 식사하셨는지 여쭤봤거든요. 어제 먹은 식사랑 오늘이랑 무슨 관계죠? 아니, 지금 이렇게 일만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면서 놀시면서 그래야죠. 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이 현실을 좀 공개해드릴게요. 5위 어딥니까? 5위는 이거라고요. 대한민국이 5위에 랭크돼 있어요. 이게 1915시간이군요. 아니 지금 1, 2, 3, 4위 전부 중남미 국가들인데 그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사 든든히 하고 일을 하셔야죠. 우리 마그마님 정말 안타깝네요. 크크크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드셔야 돼요. 너무 일하는 게 몸에 배버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대한민국이 1915시간인데 미리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네. 이 다음으로 종목 진단하는 동안 여러분 4위를 맞춰가시면 되는데 4위에 랭크된 나라와 대한민국이 근로시간 겨우 1시간 차이랍니다. 비슷하네요. 기준으로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노동 강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랭킹을 맞춰보고 있는데요. 자, 4위에 랭크된 국가도 한번 맞춰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걸 그동안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자님의 종목입니다. 대한제당. 저희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렇죠. 대한제당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설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이 종목이 또 언급이 됐죠? 그랬죠. 대한제당 3,650원에 10% 갖고 계시는데요. 요 가격이면 제 생각에 아마도 최근에 솟구칠 때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딸려 들어오셨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표 연봉가님, 대한제당 최근 들어서는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요거 얼마큼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종목하고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네요. 예, 많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쫓아가면 마음이 조금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 설탕 가격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키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우리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 갖고는 우크라이나 쪽이 지금 전쟁 중이라서 농작물 작황이 30%가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엘니뇨 현상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엘니뇨나 라니냐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 기후죠. 그래서 이 이상 기후는 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농산물 관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저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5월에 한번 대전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농산물 가격들 전체적으로 이런 쪽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이 5월 18일까지인데요. 러시아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뭐 이대로라면 흑해 곡물 협정을 연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그런 것도 있었죠. 크림반도 남부 쪽에 그때 이 흑해 함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유료 저장고요. 그쪽에서 굉장히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우리가 한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전쟁이 굉장히 격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암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당의 경우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지금 오랜만에 좀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242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22평선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골든크로스가 났네요. 자, 이러면서 좀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은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2평선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좀 있다 보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좀 높으니까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4,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4,000원대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올라왔을 때 접근을 하셔가지고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위쪽으로 더 뻗어갈 가능성은 있네요. 4,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제당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900명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4위가 뭐냐? 지금 나오는 게 콜롬비아 나오고 있고. 4위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참, 체코는 저기 리스트에 있지도 않은데요. 네, 체코 갑자기 딴 데로 세고요. HY님 4위 어디에 가고 이게 식사를 안 하고 채팅을 하면 이런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자, 게다가 멕시코, 뭐 콜롬비아 지금 여러 가지 4위 맞네요. 의견은 조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4위 한번 맞춰보시면 또 다른 또 혜택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예.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 옆에 떠 있는 거 저거 뭐지? 랭킹 맞추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내일의 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새하얗게 불태웠어? 그렇습니다. 5위가 저렇게 불태울 정도면 위에 랭크된 나라들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도 안 남을 정도로 일을 하나 보네요. 저희도 저희지만 진짜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네. 우리 국민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화예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삼성전자, 그거, 4년 전에 5만원 선에서 사갖고, 지금 네. 평단 네. 7만원이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7만 원요. 7만 원. 비중은요? 네.
비중은 30%요. 30%. 4년 전에 첫 매수하셔서 오랫동안 끌고 오셨군요. 그러니까 네. 길게 그냥 이거 그냥 김장하듯이 나중에 쭉 한번 열어보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니까. 네. 예. 그러면은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팔아서 다른 네. 종목들은 많이 오르는데 네. 이거죠. 팔아서 다른 걸 좀 사서 좀 손해를 메꿀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장기 투자한다는 너무 게 돈을 많이 까먹어갖고.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동안에 네. 다른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참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7만 원에 사셨는데 현재 가격이 6만 5천 원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서 다른 쪽으로 기회비용을 노려야 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네네.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삼성전자입니다. 이 종목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유하셔야죠.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그런 겁니다. 이게 내 거는 되게 안 움직이는데 옆에 거 보면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걸 보면 꼭 이걸 팔아서 글로 옮겨 타면 뭐 좀 금방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되게 쉽게 들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내 거는 보유하고 있던 거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또 새로 매수한 거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깨지는 그런 굉장히 가장 안타까운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팔고 삼성전자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이걸 지금 팔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탈 만한 그런 종목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주가라는 게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었죠.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가장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는 꼭지 근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만 한 4조 이상 적자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뭐 2분기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업황이 이거보다 더 안 좋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업황은 서서히 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쪽으로 갈아탄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생각이다. 그런 뭐 투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셔서 어차피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지금이 가장 안 좋을 때다. 뭐 지금 정리를 하는 거는 가장 안 좋을 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요. 그러면 시장이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꽉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흔들리실 수 있다라는 거 공감합니다. 근데 여기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길게 가져가자고 하니까 네. 네,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 잘 잊지 마시고 쭉 네, 가져가셔서 고맙습니다. 네, 금덩이처럼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한정희님도 이렇게 써놨어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금덩어리다. 아니 지금 아마 이번 종목 진단의 경우에는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죠. 힌트를 좀 얻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타이밍 자체도 요즘 방송하다 보면은 반도체는 이제 바닥이다. 이제 하반기 되면 올라간다. 이러는데 이때 꼭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게다가 2차 전지 네. 날아가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목 진단하는 동안 저희끼리 얘기도 했지만 네. 진단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내 거 이렇게 안 가고 남의 건 잘 가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보통 그렇게 옮겨 타면 그거 내려가요.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요, 여러분 상한가 터지는 종목 매번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거 계속 보면 걔도 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다른 종목 보다 보면 속 터집니다. 자기 거 열심히 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그렇죠. 이렇게 겪으면서 또 우리의 네. 실력은 또 한 걸음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에는요, 방금 전에,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네. 아까 위에 보니까, 경험도 나오는데. 4위, 이 랭킹도 맞춰주신 분이 계셔요. 아, 예. 한정희님의 종목 진단을 정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요거군요. TSE. TSE. 자, TSE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자, 매수가는 53,800원이고요. 18%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이 종목이 높은데요? 3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5만 원 언제 사신 거예요, 도대체? 한정희님 랭킹 오늘 애타게 계속 참여해주신 이유가 있네요. 종목 진단을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TSE 손실이 너무 많이 커져 있는데.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받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재필 전문가님, TSE입니다. 이 손실이 꽤 커졌는데요. 어떻게 받을까요? 자, 이 TSE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바닥 근처다라면 이 TSE도 바닥 근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53,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매수하신 것도 작년 정도에 매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TSE라는 종목이 실적 부분들이 과거보다 좀 안 좋아졌으면 요거를 손절치고 다른 어떤 대책을 찾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텐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작지만 재작년보다 오히려 좋아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영업이익이 한 566억 정도가 났는데요. 그 전에는 546억 정도였습니다. 만 20억 정도밖에 안 늘었지만 그래도 이 주가 자체가 좀 이렇게 재작년보다 올라오진 못할 망정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이면 이 TS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잘 이렇게 좀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옆에 종목 잘 간다고 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매매하는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그런 방법일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SE 살펴드렸습니다. 네. 보유 의견을 보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전반부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재필 전문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전문가 모시기 전에, 네. 오늘의 랭킹 주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5위가 슬프게도 대한민국 나왔는데요. 네. 대한민국과 연간 근로시간 단 1시간 차이 나는 4위 국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국가죠? 네. 칠레. 1916시간. 네. 와, 여기도 만만치 겨우 않네요. 1시간 차이. 와, 칠레와 대한민국 굉장히 근접하네요. 그렇습니다. 칠레 차가 저 뭐예요? 저 모아이 석상인가요? 칠레는 저게 유명해요? 전 사실- 칠레는 포도주가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냥 대충 막 붙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만 모른다고. 할 게 없어서 붙였대요, 여러분. 4위 칠레였습니다. 할 멘트가 없네. 여기가 GDP가 전 세계 기준으로 42위예요. 네.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멕시코와 그리고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쵸. 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3위 이번에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제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예. 유튜브에서 꾸쭈님께서 뭔가 귀여운데? 귀여워지는 느낌이네요. 말만 해도. 순간 제 입이 부끄러워졌어요. 지금 소름 돋았죠. 소름 돋았어요. 예. 이런 너무 귀여운 거 자제해 주시고요. 그쵸. 네, 청담 그만하라니까. 청담 글로벌 볼게요. 청담 글로벌. 예. 청담 글로벌 보게 되면 11,000원에 사셨고 5%. 그렇게 부담은 안 되는데 11,000원 자체는 최근에 사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거의 봄까지 더 3월 2월 거의 여기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향방이 궁금합니다. 청담 글로벌의 향방. 고급스러운 예, 굉장히 고급지네요. 예. 자, 그럼 앞으로 청담 글로벌이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앞으로 갈 수 있을지 할 말 있어요? 닉네임이 꾸쭈신데 향방을 여쭤보니 향방을.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네요. 진짜 오늘 미스매치 장난 아니네요. 자, 그럼 청담 글로벌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청담 글로벌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좀 견조한 실적이 잘 나와주는 기업이고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이제 하는 일 자체는 이 국내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필러나 보톡스 같은 이러한 이제 이 뷰티 제품들을 중국 쪽에 유통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통 사업에 대한 이 플랫폼이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청담 글로벌이 계속적으로 이제 고객을 늘려 나가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추가적인 성장세는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약간의 이 지지부진한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었던 중국의 효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죠.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치를 크게 두지 않았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워낙에 이제 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중국 쪽이 발언을 한 게 있었고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살짝의 또 악재가 출현을 하기는 했었죠. 다만 이제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 중국 쪽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현재 구간만 지켜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만 지켜주게 되면 올해 견조한 실적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반등 구간은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선을 딱 3가지 그어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지라인과 그 다음에 1차 매물대, 2차 매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에 일전에 보게 되면 물량도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한번 움직일 때마다 힘있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은 앞서 들어왔었던 이 물량들이 부담이 되어버리는 주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선 구간에 워낙에 이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또 이제 매물대가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 약 한 9,000원 구간에서 8,500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 중국발 리오프닝 효과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올해 큰 폭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겠죠. 그러면 1차 목표가가 10,000원이 될 거고 2차 목표가가 11,000원이 될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의 매물대가 보게 되면 너무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웬만한 큰 이슈가 아닌 이상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응보다는 8,5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최소한 비중 축소 혹은 종목 교체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00원 구간을 이제 기준점으로 삼아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 손실 만회 측면에서 10,000원 구간에서 매물대 이제 부딪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종목 교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죠. 8,500원, 그리고 목표가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라고 하니까요. 이 가격대 잘 생각하셔가지고 청담 글로벌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팅자 보니까요. 지금 벌써 900 중반 정도, 940분 넘게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더 많이 와주고 계시는데 네. 끝나기 전에 1,000 한번 뚫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오늘 랭킹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5위에 대한민국, 4위에 칠레였고요. 콜롬비아와 멕시코, 코스타리카 왠지 딱 들어도 일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왠지 커피를 많이 양산해서. 네. 예. 자, 과연 1위 어딜까요? 일단은 3위 지금 현재 맞춰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투표는 1위를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보죠.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잘해주셨어요.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도움드릴까요? 삼형철강요. 사면철강이요.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매수 가격은 7,800원이고요. 예. 그리고 비중은 8%요. 알겠습니다. 7,800원에 8%요. 예. 요거 그럼 매수하신 지가 한 1년 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1년 넘었어요. 그렇죠. 예, 1년 알겠습니다. 넘었고. 예. 철강 관련해서 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을 들어오셨는데 사실 철강주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포스코부터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엮이면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하셨던 가격이 높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되셨죠?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혹시나 추가 매수 제가 자금이 좀 있거든요. 예. 추가 매수도 가능하는지, 그리고 또 추가 가격 언제 추가 목표 가격이요? 예. 예. 목표 가격이 얼마? 알겠습니다. 삼연철강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갈 수 있을지, 그쵸.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연철강인데 이거 1년 넘게 보유하셨대요. 네. 추가 매수 괜찮을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삼연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연철강이 결국에는 이제 철강 산업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뭐 철강 관련주들 뭐 포스코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 삼연철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철강 관련된 이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대감을 시장에 끌어올려줄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대금 보게 되면 2억이 채 들어오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시장에서 기대감이 완전히 지금은 전무하다, 죽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연철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삼연철강이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는 해요. 이제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캐파는 올라갔는데 이제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 영업이익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실적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나, 역시나 최근에 시장에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실적과는 무관하게 기대감이 차오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삼연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한 기대감이 많이 부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매수는 고려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이제 저는 올해에는 전방 산업 종목들을 웬만하면 보지 말자 주의거든요. 뭐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지만 전방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 올라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워낙에 깊은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연말까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접어든다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든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올라야 전방 산업군들도 어느 정도 이 저평가 국면에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연철강은 지금 현재 약 한 5,000원 구간에서 5,500원 구간을 당분간은 뚫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관심이 워낙에 부재해 있는 상태라서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이 들어와 줘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시장에 관심이 들어올 만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삼연철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길게 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FOMC 이후에 어떤 종목이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연철강은 어찌됐든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의 관심만 받으면 한 차례 정도는 치고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수급이 들어갈 때,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때문에 일전에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최대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수익을 챙겨놓고, 향후에 이 삼연철강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시장의 국면이 경기 침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전방 산업들이 살아날 때, 그때는 또 어느 정도 수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구간에 수급으로서 이제 먼저 반응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급이 반응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려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응을 노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요, 지금 당장은 삼연철강이 반응 나오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거래 좀 들어오고 할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조금 더 상세한 대응 전략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사면 절강이었습니다. 좀 높아요. 네. 좀 높을 때 사셔가지고 계속 고생하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항상 시장에서 누가 좋다서 사다라 이렇게 보다 자기가 좀 알아보고 그렇죠. 그리고 방송 보다 보면 하나씩 걸려요. 맞아요. 저희 이 토마토티 보시는 분들께서도 하나 걸렸다, 두 개 걸렸다 이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항상 보시니까 이런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행운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의 랭킹 주제 이렇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를 보고 있죠. 그렇죠. 참고로 아쉽게도 5위에 대한민국이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3위에 랭크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많이 일하는 거죠? 콜롬비아입니다. 1964시간. 거의 2000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 콜롬비아가 3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야. 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자, 콜롬비아. 커피를 띄워놨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이제 순위보다도 그림이 뭐가 나올지가 더 궁금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1, 2위까지 가버리니까 이제 저희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단위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세 번째 종목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1, 2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똑똑박사 에디님 당첨이 되겠습니다. 에디님은 참 항상 열심히 고정적으로 해주시는 분 중에 그렇죠.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봐드릴 수밖에 없다. 똑똑 박사 에디님 더 똑똑해지라고. 네. 13,000원에 사셨어요. 네. 근데 지금 손실입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아직은 똑똑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예. 근데 비중도 꽤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20%.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데모의 차트를 쭉 보게 되면은 한 12,000원 선 초반에서 13,000원 선 그 안에서 계속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렇게 또 수익으로 갈 수 있을지 오늘 또 우리 에디님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데모입니다. 이제 이 박스권 뚫어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데모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일전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로도 한번 이제 탄력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이슈를 받았었던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한번 통화를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슬슬 이제 한번 평화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러시아와 뭐 이런 식의 이제 통화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재건 관련주들이 또 이제 한 차례 탄력을 받았었던 건데 지금 사실 데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관련된 이러한 이슈로 엮여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트레이딩 성격을 띠고 있는 테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최근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데모도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일단 최근의 수급 흐름이 그렇게 완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죠. 다른 이 재건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도 더 강한 수급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데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는 대장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상승을 나온 부분만 보더라도 14,000원 구간을 못 뚫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14,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마찬가지로 또 못 뚫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전에 이 정도와 같은 큰 수급이 한 차례 유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어야 되는데 이 매물 구간을 못 뚫어주면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앞에 보게 되면 매물 구간이 앞에 또 두텁기 때문에 이 데모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대장으로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또 시장에서 완전히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예측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지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총공세를 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각국에서는 슬슬 이제 전쟁을 멈춰주기를 바라고 있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황은 계속해서 이제 길어질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수익 볼 수 있을 때 최대한 수익 챙기고 잘라야 되는 구간 오면 또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저는 약 한 12,000원 초반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과감하게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하락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보여지죠.
물론 이 11,000원 구간까지 왔을 때 한 차례 바닥을 잡아주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이 구간이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수급이 적기 때문에 저는 완전하게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때문에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저는 12,000원 초반 구간 이탈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자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이 정도로 차오르지 않는 이상은 저는 14,000원 이상의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데모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라는 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고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데모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완전히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가격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12,000원 초반 이탈 시에는 정리,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데모 손절가 12,000원 그리고 매수가에서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매물벽도 두껍고 이슈도 좀 불확실해가지고 우선 가져가는 것보다는 정리 쪽으로 좀 더 무게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데모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오늘 마칠 시간 다 와가네요. 자, 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혁일 전문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또 오늘의 랭킹 1, 2위. 주제죠. 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전 세계 1위와 2위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네. 나라인가요? 갑니다. 네, 이렇습니다. 코스타리카. 네, 코스타리카가 야, 2,000시간 넘어요. 2,073. 화고네요, 화과. 게다가 멕시코 단위도 달라집니다. 예. 2,126. 야, 아, 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 어디서 많이 하는 걸 빠지지 않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예. 코스타리카는 할 거 코스타리카 없어가지고 그냥 국가. 국기 넣은 것 같고요. 멕시코에서는 저 뭡니까 저거? 저게 멕시코의 공룡이에요, 말이에요? 죽은 자의 날. 깜짝아. 죽은 자의 귀신 날. 있어. 그 행사, 유명한 행사고, 예. 이거 만화로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멕시코가 저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 랭킹쇼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두 다 종목 진단을 도움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하거든요. 네. 내일 또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또 올게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